제2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6월 23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밴쿠버를 방문하신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이번에 6.25 기념 행사를 겸해서 가지는 이 태극기 대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6.25 참전 용사들을 여러분이 그들의 희생을 기리시고 또 생존해 계신 분들의 말씀도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시길 바라고, 또 시국에 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뜨겁게 해줄 연사들의 말씀에, 연설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리고 나라 사랑을 뜨겁게 표현해 주시는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모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는 버나비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 안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는데요. 한국전 기념비, 참전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왼쪽입니다. 네. 왼쪽의 거리 이름이 바운다리입니다. B-O-U-N-D-A-R-Y. 네, 바운다리. 그 거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리안 워 메모리얼 광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요. 주차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나비시는 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애국 동포들이 참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문재인의 야합은 한반도 핵 전쟁을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최초로 유대인으로서 해외에서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된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가 수상이 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대상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팔려간 곳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첫눈에 보고 비상한 사람이다, 좀 눈여겨보다가 그에게 집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집안의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을 맡아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재물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 때문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인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크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한 교회가 크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 어떤 나라가 크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세계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국이 큰 복을 누렸습니까? 그분에게 뭐 단점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크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금 시국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시국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시국에 대한 얘기가 자연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른 때에는 성경 본문만 가지고 계속 수십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면서 설교를 합니다만 이런 시국 설교 혹은 전도 설교를 할 때는 성경 구절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현실에 잘 적용하면 그건 물론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코인을 보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코인입니다. 왼쪽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참 그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김정은이가 지금 그 앞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2018년 평화회담 위에 우리 한글도 있네요. Peace Talks. 이런 그 주화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그런 핵 협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로우 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깡패 국가, 불량 국가. 거기에 그 최고 지도자, 함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는 거는 아주 처음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인데요. 6월 12일이죠.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미국 회담 취소. 그 하루 전에 제가 올린 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 2군데 올렸습니다. 미 트럼프, 이건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한 기사 제목인데요. 미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조건 첫 언급.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 미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좀 이렇게 좀 참고 우리 한미 군사 훈련 그것도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하면 줄이고 많이 양보를 하면서 했는데 그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씨를 만났을 때 내가 조건을 좀 말하겠다고 그렇게 CVID죠. 그 조건을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예정대로 열릴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정상회담을 향해 트럼프와 문재인이 의기투합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언제부터요?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제 옛 말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목리는 심술을 부리는 걸 말합니다.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인가 안 해. 그래 버리고요. 또 그 싱가포르에 미리 이제 협상단이 가서 그 만나기로 했는데 이 북쪽에서 말도 없이 그냥 바람을 맞힌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꾸만 핵 군축 회담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정말 핵을 완전히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 분명한 의도가 없다고 하는 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간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북 회담을 취소한 결정이 났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면 김정은이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트럼프는 정신이 퍼뜩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서둘렀던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회담을 해보려고 아주 그렇게 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너무 원하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기도 쉽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염려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사기는 거덜났습니다. 어쩌자고 한국의 그런 남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김정은이 목리를 부리며 문재인에게 트럼프를 만나서 설득하라고 강요했는데 트럼프는 문재인의 변변찮은 대화조차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가서 얼마 전에 했을 때 대화 거의 안 했습니다.
21분인가 밖에 대화 안 했는데 그것도 통역하고 나면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그걸 얘기했겠습니까? 뭐 인사나 하고 말았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씨하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의 앵벌이처럼 이거 사기뿐 아니라 앵벌이까지 나오네요. 네,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좀 들어보십시오. 네, 조금 이따 판단해 보십시오. 김정은의 앵벌이처럼 문재인 씨가 행동하는 문재인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트럼프는 문재인을 이전처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요거 하나 더. 문재인이 트럼프나 김정은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홀로 미북 회담 된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보기에 참으로 민망합니다. 김정은의 앵벌이 노릇을 한 대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문재인을 떠받드는 세력이 한국을 주도할수록 한국은 더욱 내리막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문재인의 세력의 신속한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험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감, 너무 아주 그 분노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은 실제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북한이 북핵 폐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하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또 아부를 하고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제일 아주 그냥 낮은 자세로 미국한테 아주 그냥 아양을 떨고 아부를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취소하고 나서 섭섭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시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또 미북 회담을 어쩌면 6월 12일 날 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지금 김정은과 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정은이 핵 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저렇게 김정은이를 모를까? 김정은이가 인기가 7, 8%라고요. 이게 도무지 말이 됩니까? 이게 66%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뭔가 정말 평화를 갈망하잖아요. 꼭 평화가 이루어지고 싶어요. 전쟁은 원치 않고. 그럴 때 사기가 걸립니다. 사람이 언제 돈 털리는 줄 아십니까? 뭘 그냥 굉장히 노름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기서 뭔가 꼭 적은 돈 내서 그냥 엄청나게 돈벼락을 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놓고 땡기고 별 야단을 다 하고 하는데 계속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따면 따고 싶을수록 나중에 돈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 팔고 말이죠. 피 팔고 말이죠. 강원랜드 같은데 라스베이거스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점점 더 내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기 걸립니다. 김정은이 핵사기를 벌일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주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안 하고 평화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마음껏 지금 핵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씨도 그 핵사기를 옆에서 도우는 핵앵벌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핵사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김정은이 말을 그대로 대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서 아니 당신 얘기하고 김정은 얘기가 왜 이렇게 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 얘기를 갖다 그냥 여과 없이 얘기해서 말이죠. 아니 그 이상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자꾸만 회담시켜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앵벌이 짓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민족을 파멸로 몰아가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세력들이.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핵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는 핵 도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기치는 자하고 지금 협상을 맺겠다고 하는데 도박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싱가포르에서 지금 6월 10일 그 미국 정상회담 할 때 그 유명한 호텔에 그 예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개런티입니다.
이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도박인,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건 도박이다. 네. 이건 도박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미리 다 예약금을 받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거로 그렇게 하자면 예약 안 한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핵 도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핵 사기를 벌인다고 하는 건 뭐 저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대부분 그러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정상회담 실패 가능성 99.9% 이상 전 CIA 국장 존 브레넌에 대해서 제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이번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CIA 국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좌파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나라 좌파는 아주 나라를 그냥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이 김정은 사기와 함께 놀아나고 있어요. 미국의 좌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전 CIA 국장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나는 정상회담이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1000분의 1 이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미국 회담 취소된다고 한 거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그 예상이 아주 100% 적중했네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시 우리가 6월 12일 날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시소입니다, 시소. 예, 정말 이쪽에 와 했다간 아주 정말 이쪽으로 나가면서 바보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한쪽에 막 쏠릴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그렇게 아주 포커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나는 김정은이 핵폐기를 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는 잠시 멈출 것이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핵 무장하는 일을 6년간 해왔다. 미국과 한국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핵 무장을 해왔다. 이건 잘못이에요. 이 정도입니까? 한국을 어떻게든지 잡아먹기 위해서,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건 김일성 때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걸 잘 몰라요, 미국의 좌파들은. 나는 그가 핵 무장을 해제하는 일을 신속하고도 기꺼이 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좌파입니다. 그리고 정보 통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킬 거야. 그 문정희 같은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에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고 되겠습니까? 외교라는 게 그래도 믿고 선의를 믿고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공산주의, 그것도 8번이나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인 사람을 믿자고. 그래서 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서 나라를 완전히 내주고 말아먹고 그래야 정신 차리겠어요? 그 정신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정말 아주. 네.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하는 나는 그가 순응하는 것처럼 가장을 할 것이라. 이 미국의 좌파들 제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그 파네타라고 하는 이전에 CIA 국장 같은 사람 다 좌파입니다. 네, 그건 클린턴 행정부 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This is a time of accommodation. 북쪽은 accommodation 이렇게 순응하는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 time of provocation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한참 해서 사람들 아주 확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잠해지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양처럼 되고 그 다음에 또 늑대같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양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길들이는 겁니다. 미국도 길들였고 물론 한국이야 벌써 오래 길들여졌고 세계가 거기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데 지금 순응하는 때다. 양처럼 나서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좌파가 얼마나 잘 압니까? 이미 개발한 핵무기들을 축적해놓고 잠시 멈출 것이다. 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이. 따라서 김정은이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벌지 않은 계략인 것이다. 엊그저께 뭐라고 그랬죠? 저쪽 북쪽에서. 우리가 핵실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핵 군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담 취소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진짜 foolish, 네, 아주 모론이라고 그러죠. 모란, 네, 아주 그냥 얼간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해버린 것이죠. 시간을 벌자는 계략인 것이다. 김정은이 꾀하는 것은 제재를 완화시켜서 북한의 경제를 도우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핵 무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거 우리 그 태영호 공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절대 핵 무기 폐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남으려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태영호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김정은이가 저 쓰레기 같은 거 치워버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재인 이 정부 이 세력이 앵벌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그냥 빨리 망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빨리 망해야 됩니다. 앵벌이 증거 가운데 하나 이겁니다. 이 두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데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지만은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 그런 겁니다. 북한 애들이 하는 얘기는 미국 너희들 물러가. 미군 철수해. 핵 강국 너희들 물러가. 그리고 그 핵 항공모함 우리 근해에 오지 마라. 핵 잠수함 어디 기항에 가. 미군 너희들이 있으면 결국은 다 이게 다 거기니까 미군도 철수해. 이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CVI들은 뭡니까? 이건 미국이 요구하는 거죠. C, complete, 완전하고, V,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 irreversible, 불가역적이고, D, denuclearization, 비핵화. 네. 북한 너희들 핵 폐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보십시오.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의지는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CBID 이거 확인했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씨가 뭐라 그랬냐면 대답 안 했어요. 이게 앵벌이 친 겁니다, 이게.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을 또 했다. 증거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BI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건 모른다. 내가 할 말이 아니다. 이 미국한테 말이죠. 미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문재인 같은 사람 믿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 지금 미국이 뭐 믿고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 쓰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이용하는 거예요. 미국의 앵벌이고 여기 지금 또 여기에 미국은 앵벌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미국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앵벌이는 하여튼 부려먹는 자가 불량배니까 미국이 불량배는 아니니까. 네. 김정은과 문재인의 핵사기. 왜 핵사기라고 그러냐? 핵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핵사기를 사실처럼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어요? 문재인 씨,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알지 모르겠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기를 그대로 그냥 얘기해. 그 사기에 야합하는 거죠. 핵사기 야합. 이게 들통나면요. 미국이 진짜 아주 완전히 회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군사행동 들어가죠. 한반도 전쟁이 유발이 되면 핵전쟁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핵사기 야합이 들통나면 이번에 들통 거의 났다가 지금 다시 또 어떻게 될지 어떨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만약에 김정은 문재인의 핵사기 야합이 성공할 때 미국이 기준을 낮추고 받아들이고 그다음 그래 우리 주한미군 감축할 때니까 너희들 ICBM 포기해. 이 정도로 내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뭘 지금 아주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종전선언하자.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평화협정 맺자. 평화협정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라.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연방제 통일하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이제 똑같이 마음에 알고 이글 타오르는 소원이 이것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결사반대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따라가면 이 두 사람에게 아주 그냥 미혹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맺어서 이 평화협정이 전쟁의 초대장인 거 우리가
지난 세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919년 벨사이유 조약 19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38년 민헨 조약 스탈린과 또 체인벌린 영국 수상 사이에 스탈린이 아니라 히틀러와 맺었던 이 평화 조약 1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939년에 그때 독소 불가침 조약 2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1941년에 그 다음에 일소 불가침 조약 1945년에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1973년 다섯 번째 그 평화 조약, 그 월남 그 평화 조약, 월맹과 맺은 그 평화 조약, 미국 메토공이 맺었던 평화 조약 2년 만에 1975년에 월맹이 월남을 공격하고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평화협정 맺으면 저쪽 상대방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맺고 독재자들이 그렇게 해서 저쪽을 먹는 수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김정은이 무력 적화 통일하고 주사파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사파 통일, 주사파 원조가 북한 김일성인데 그 주사파는 통일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입니다. 통일해야 됩니다. 주사파로. 궁극적인 목표가 이 문재인 세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사회주의 체제로 이번에 가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지만 이거 여기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문재인 그 다음 또 누가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반드시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 하려고 할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 그 다음엔 뭐 남북 연방제 쉽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뭔지 적화 통일 가능성도 물론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핵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통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아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 문재인의 야합이 한반도 핵전쟁을 부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존 볼튼의 핵전쟁 유발 가능성 경고, 전 나토 사령관 이렇게 얘기했죠. 네. 존 볼튼이 NSC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미군을 향해 경고를 발했습니다. 스타 브리더스 제독입니다. Sharpen your swords. 네 칼을 갈아라. 이렇게 미군에 주문을 했습니다. 뭐 군사들이 뭐 칼을 간다고 하는 건 전쟁 준비하라는 얘기죠. 볼튼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볼튼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회담 취소한 것도 볼튼 박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설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볼튼은 군사적 수단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볼튼 자신과 그의 과거를 보면 그는 북한에 대한 부분적 선제 공격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확대의 패턴을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다. 물론 이 해군 제독은 이 나토 사령관은 약간 그 좌편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말은 상당히 우리가 숙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왜? 볼튼 한번 군사작전을 전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끝장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리아에 그 화학무기 재료를 보내서 그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을 향해 쏴서 많이 그냥 사람들이 비참하게 그냥 화학무기 때문에 그냥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애들이 그냥 막 떨고 그냥 고통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언급합니다. 북한은 이 분명히 핵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것이다. 반드시 잡아야 된다. 볼튼의 이야기가 만약에 그대로 들려지게 되면 한국의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브리더스 제독이 나는 미국 정상회담이 잘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패시미스트 이렇게 왜 참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그 집사님 네 분하고 이제 화이트락에 비치에서 같이 걷고 그러다가 거기에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피쉬 앤 칩스 집에 아주 유명한 집에 가서
그 앞에 이제 그 테이블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시켜서 먹고 있는데 옆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한 40대 후반.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정세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정색을 하면 묻더라고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바를 얘기하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죠. 네, 그랬더니 남자는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뭐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있다가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김정은이 얼마나 많이 속였느냐. 여긴 우파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남편에게 당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optimistic, 네, 아주 그냥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당신은 pessimistic,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있다가 No, I'm realistic 그러더라고요. 나는 현실주의적입니다. That's right, 맞다고. 내가 사실 당신하고 내가 생각이 똑같은데 우리가 뭐 이렇게 pessimistic하게 뭐 그러는 게 우리 리얼리스트라고, 현실주의자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캐나다 사람이 백인들인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남자는 아프리카의 어디더라? 케냐. 예, 거긴가? 예, 거기서 온 남자인데. 네. 부인은 아주 순백인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리얼리스트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제가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이 형통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키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형통해지고. 자, 이게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이 야곱 같지만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네, 요셉이 지금 뭐 별 11가 있고 뭐 태양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뭐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네.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조금 전에 아주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는데 왜 받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고 사람의 책임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이 에베소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를 결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인이니까요. 시편 115편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게 주권입니다. 네. 로마서 9장에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조언했고 하나님께 코치했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바꾸라고 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거꾸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동생을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린 자입니다. 동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 큰 자 형은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시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편견을 가지시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놀랍게 표현한 성경 구절 가운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받은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주의 주권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구나. 요셉이 젊었을 때부터 꿈을 꿉니다. 형들과 달라요. 꿈을 막 꿉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나중에 그 애굽의 7년 또 7년 흉년 7년 풍년 이거 다 예언으로 받지 않습니까? 네. 어이구 왜 저 루벤 형에게는 왜 베냐민에게는 동생에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시고 왜 요셉에게만? 그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그냥 아주 재능이 뛰어넘쳐서 얼마나 그냥 연주 같은 걸 잘하는지 나는 목소리도 음치가 돼서 왜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텍사스에 제가 한 몇 년 살아봤지만 5, 6년 살아봤지만 거기 가면 끝도 없이 그냥 이 평야가 있어서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산까지 가려면 로키산까지 가려면 하루 밤새 그냥 그 그레이하운드 같은데 이 교회 수영회 가면 그런데 그냥 해서 밤새 가서 아침 때부터 이제 가면서 이제 낮에 한 24시간 지나야 로키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왜 덴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로키산이 있는데 텍사스는 이렇게 그냥 플랫해가지고 정말 재미없는 이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텍사스엔 또 이 오일이 많거든요. 네, 여기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왜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복 받은 이유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기 비결을 말씀하셨구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이구나. 그럼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계명을 우리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네. 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성경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이 그렇게 한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부인이 그 잘 믿는 부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복을 받을 수 있죠. 여긴 뭐 남인데 그렇죠. 보디발 장군은 이건 전혀 남인데 인종도 다르고 거기서 관리만 했어도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부모님의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부모님 때문에 그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요. 네. 내가 아무거 주지 않았는데도, 네. 난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내 자손들에게 그냥 뭘 남겨주고 싶어도 남겨줄 수 없어서 마음이 참 아픈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고귀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경건한 신앙을 자손들이 본받았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국으로 좀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보통 복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정말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70여 년 전에 그렇게 잿더미에서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 말이죠. 저도 이번에 처음 여기 동대문 플라자에
이 디자인 이 시티에 제가 가서 처음 봤는데요. 참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뭐 서울 전체가 뭐 이제 얼마나 뭐 삐까삐까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야,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네, 아주 거만해질 정도로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네. 여자들은 그동안 100년 동안 키가 10cm가 더 컸어요. 대단합니다. 해외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갑니까, 지금. 이거 돈이 없으면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2위인가 3위인데, 그 정도 국력이 뒷받침 안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요새 학자들 또 뭐, 그 예술가들 뭐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한미 동맹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갈 장군의 집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미주의,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좀 사실을 얘기합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초기, 72년인가 73년인가, 네, 1년인가, 네. 그때 뉴욕에서 지금 대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무섭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환영을 받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월남 파병을 해서 같이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기 보십시오. 미국에서, 뉴욕에서 군중 동원해서 저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저절로 모인 겁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미국 사람들 아주 군인이라고 하면 뿅 가니까. 군인이라고 하면 깜빡 죽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숙무주의가 강합니다. 왜? 군인들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고귀한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건 정말 참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강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강군이냐? 국민들이 그냥 믿어주고 그냥 밀어주고 그냥 그렇게 위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프라이드도 있고 그냥 그 사명감도 생기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미국 이 해양문화권, 자유, 번영, 네. 그리고 민주, 진보, 네. 이런 진짜 세계의 진보 세력, 네, 진보 좌파 웃기지도 말라고 하십시오. 최보 좌파, 최보 좌파를 가지고 진보 좌파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진짜 진보 세력이 누굽니까? 문명을 발전시킨 세력이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탁 맺어가지고 말이죠. 미국 탁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주 안전보장으로 70년 동안 그냥 아주 아스팔트를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번영의 아스팔트, 안전의 아스팔트, 그 위에서 박정희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얼마나 멋있게 또 발전시켜 놨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을 진보시킨 세력이지. 김정인이 노예되게 만드는 게 진보입니까? 최보좌파를 가지고 진보 좌파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 세력인 해양 문화권과 연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들의 이 고상한 정신문화. 1941년 1월 6일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연두교수할 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히틀러 막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전체 국가들이 독일 또 이태리 그리고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아주 전체적인 것들이 전체주의가 막 자유를 압살하고 그럴 때 미국은 우린 자유의 아성이고 우린 자유의 요새고 우린 자유의 초롱성이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발표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과 표현,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함께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와 이러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이 위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이 영향을 준 문서들이 대서양 헌장입니다. 유엔 헌장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후를 아시면 바로 이 배에 다 실려왔습니다. 이 황무지에 1620년 11월 11일 이 북아메리카의 케이프 카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들어오니 메이플라워에 여기에 절반이 이 겨울에 목숨을 잃어가면서 나머지 50여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미국의 시작의 촛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이 성경, 그들은 청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성경의 가치관 가지고 미국을 세워서 오늘날 바로 이런 미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그가 그 강변에서 목을 자르며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성경,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타고 왔던 그 배, 바로 그 배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었고, 또한 우리들에게 현대 문명을, 병원을 가져다 주고, 학교를 가져다 주고, 물론 교회를 가져다 주고, 정신 문화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 자유, 민주, 믿음, 사망, 사랑, 소망, 절제,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잘나서 라기보다 여기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 같은 데가 없죠. 그래도 아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합니다. 성경의 시편의 144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약 이 성령 위에 세워지게 되면 복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북한이 그런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봉수교회, 칠곡교회, 그 거짓교회에서 타영호 공사가 하는 얘기는 그 거짓교회 만들어놨더니 거기에서 참된 신자가 생기더라. 거짓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참된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책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자, 그럼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때문에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Just as I am. 내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고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고치시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여러분 그러십니까?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민 지성호 스토리 같은 걸 써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미국 때문에, 좋은 친구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좋은 친구 사귀십시오. 그 친구보다 복된, 좋은 친구보다 복된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목사, 좋은 성도. 그런데 미국과 결별하면 큰 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미군 철수 결사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페이팔로, 그리고 국내에서 밑에 정보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전해 주십시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맨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여러분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반 뱅크를 통해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서리에 위치해 있고 주소를 참조해 주시고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